자, 오늘 수업은 2주차죠, 2주차. 3D 그래픽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해. 저번 시간에 우리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었죠. 파이프라인. 그리고 오늘은 3D 파이프라인의 이해와 3D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예요. 3D Max죠, 3D Max에 대해서. 자, 파이프라인에서 보면은 자, 파이프라인에서 보면은 우리 컨셉 아트가 있고 기본적인 기획에서 컨셉 아트, 로우 폴리 모델링, 언랩 UVW, 하이 폴리건 스커프팅, 텍스처, 리깅 애니메이션.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요번 학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컨셉 아트가 정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로우 폴리건 모델링을 하고 언랩 UVW 그리고 하이 폴리 모델링, 스커프팅. 그러니까 하이 폴리곤 모델링까지 하겠지. 스커프팅 작업은 이제 지브러시에서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하이 폴리 모델링, 텍스처, 텍스처까지 간단하게 리깅의 애니메이션까지 해볼 수 있으면 해볼 수 있겠지. 뭐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간단한 애니메이션은 충분히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을 요번 학기를 통해서 배운다. 요 파이프라인, 요 라인 부분들, 요 전체적인 제작 프로세스 공정 부분들을 배우게 된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3D 그래픽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먼저 우리가 요번을 통해 가지고 배워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제 3D 모델링 부분. 3D 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UV. 그다음에 텍스처죠. 텍스처. 세 개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3D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뭐 배경 모델링, 뭐 아이템 모델링, 캐릭터 모델링 뭐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UV를 펼쳐주고 텍스처 작업을 하기 위한 UV를 펼쳐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텍스처를 표현하는 거죠. 텍스처. 포토샵이나 서브텐스 페인터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텍스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3D 모델링에는 이렇게 익스트루드 모델링과 라스 모델링 3D Max에 있는 모델링을 모두 다 설명해 주는 거고 대부분 이런 모델링들이 다 있어요. 3D 모델링에는 우리 익스트루드 끌어올려서 돌출시켜 가지고 입체 형태를 만드는 그런 형태의 모델링 방법 가장 기초적인 모델링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익스트루드, 라스 모델링, 로프트 모델링 이 로프트 모델링은 익스트루드 모델링하고 또 라스 모델링하고의 장점을 잘 활용하는 그런 또 모델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예전에 워크스테이션이라던가 요즘 하이 퀄리티 그 자동차 모델링, 제품 모델링에는 넙스 모델링을 또 사용해요. 3D 모델링에는 그런 넙스 모델링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넙스 모델링을 대처하기 위해서 PC 쪽에서는 이제 이런 패치 모델링을 또 준비를 했었죠. 패치 모델링. 유연한 그런 그 유기적인 형태의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패치 모델링이 또 필요했었어요. 패치 모델링. 그 다음에 메쉬 모델링. 폴리 모델링으로 모델링 하기 전에 이 메쉬 모델링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뭐 메쉬 모델링도 쓰긴 쓰지만 이건 메쉬 모델링은 삼각형 단위의 모델링 기법이고 기본이 삼각형 단위로 해서 만드는 폴리 모델링은 사각형 단위로 해서 만들어지는 모델링 기법이에요. 뭐 거의 비슷한 모델링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메쉬 모델링보다 모델링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지고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된 게 폴리 모델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배워야 될 부분이 폴리곤 모델링이에요. 폴리곤 모델링.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모델링들을 오늘 배워보고 이 두 가지의 모델링을 오늘 배워볼 거고 익스트루드, 라스 모델링. 기본적인 만들어지는 과정 부분들을
여러분들 한번 배워볼 수 있도록 하자고요. 자, 3D Max를 여러분들 그 설치를 했어요? 지금은 뭐 따라하지 않아도 돼요. 자,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단축키들이 다 보이죠? 내가 지금 단축키가 화면에 보이게 설정을 좀 해놨어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단축키 보여요? 네. 오케이. 자, 이렇게 그 3D Max를 열게 되면은 3D Max를 열게 되면은 이와 같이 3D Max의 화면이에요. 3D Max의 화면. 이게 3D Max의 화면. 그리고 요 위쪽에 있는 요 부분이, 요 바 부분이 요게 메인 툴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Show UI에 보면은 여기에 메인 툴바. 커스터마이즈 Show UI에서 메인 툴바를 이렇게 체크를 꺼주게 되면은 메인 툴바 부분이 사라지게 되죠. 메인 커스터마이즈 Show UI의 메인 툴바. 그다음에 요 옆에 있는 부분, 여기 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죠. 오른쪽 옆에 오른쪽에 있는 요 툴바 부분은 요거는 커맨드 패널이에요. 커맨드 패널. 이거는 커맨드 패널.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렇게 떼어낼 수가 있어. 떼어내서 뭐 오른쪽에다 이렇게 붙여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왼쪽에다가 붙여놓을 수도 있고, 여기 원하는 곳에다가 갖다 붙여놓을 수가 있어. 여기는 안 되네. 오른쪽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화면들이 구성되어 있고, 가운데 있는 요 메인 화면에는 4개의 분할 화면으로 되어 있어요. 4개의 분할 화면. 4개의 분할. 탑 뷰, 프론트 뷰, 레프트 뷰, 퍼스펙티브 뷰. 그래서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화면이 총 4개의 화면을 보면서 작업을 하게 돼요. 좀 익숙해지게 되면은 하나의 화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Alt W를 눌러서 화면을 확대시킬 수가 있고, 미들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을, 가운데 마우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화면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다시 Alt W 누르게 되면은 화면을 4개의 분할 화면으로 다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D 그래픽과는 달리, 포토샵과는 달리 X, Y 축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그 깊이값이 있죠. Z축, G축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4개 분할 화면으로 이용해서 3개가 있어야 되겠지. Z축까지. 프론트 뷰, 레프트 뷰, 탑 뷰 이렇게 3개의 분할 화면으로 나눠서 그거를 퍼스펙티브의 뷰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화면을 움직이는 방법은 이렇게 미들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을 움직일 수가 있고, 화면을 로테이트 시킬 때는
Alt 미들 마우스. Alt 미들 마우스. Alt 미들 마우스. Alt 미들 마우스. 그 다음에는 확대 축소. 확대 축소할 때는 휠 마우스를 돌려주면 돼요. 휠 마우스를 이렇게 돌려주면은 가운데 휠 마우스 돌려주면 확대 축소가 돼요. 확대 축소. 제일 중요한 게 로테이트죠. 로테이트. 화면을 이렇게 로테이트 할 때. 로테이트 할 때. 미들 마우스 화면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때. 좌우, 위아래 좌우로 움직일 때. 하다 보면은 더 익숙해지게 될 거예요. 자, 먼저 뭐든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크리에이트에서 시작하게 되고 화면에 크리에이트. 그 밑에 보면은 도형이 있죠. 지오메트리 도형. 기본적인 3D 기본 도형이 있어요. 지오메트리. 그래서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에서 박스 형태, 콘 형태 등등등등 다양한 형태들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3D 도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먼저 박스를 이용해 볼까? 박스를 이용해서 탑뷰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어주고 클릭을 멈추면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입체감을 만들게 돼요. 프론트 뷰에서 만들 때는 이렇게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선택하고 클릭을 풀고 이렇게 레프트 뷰에서 만들 때는 또 이 만드는 위치에 따라서 생성되는 곳이 다르죠. 탑뷰에서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게 되고 프론트 뷰에서 만들었을 때는 이쪽 프론트 뷰에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레프트 뷰에는 레프트 뷰의 0,0인 위치 레프트 뷰의 위치에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레프트 뷰. 프론트 뷰. 프론트 뷰는 어디서 생성되는지 잘 보세요. 여기서. 이쪽, 이 부분이 프론트 뷰 방향이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위치에 따라서 생성되는 만들어지는 그 프론트 뷰에서 만들어지는 생성을 하느냐, 레프트 뷰 또 탑 뷰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드에서 생성되는 위치가 달라지게 돼요. 박스가 만들어지는 위치가 달라지게 되죠. 지울 때는 선택을 해주고 선택을 해주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돼요. 자, 다시 박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은 요 밑에 보면은 파라미터 값에 각각의 수치들이 있어요. 25, 뭐 27, 31 이렇게 있는데 요 값을 수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30이면 30에 30에 30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게 되면은 정육면체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화면을 클릭을 할 때 Select and Move 요거는 선택을 해주고 바닥을 한번 클릭해 주게 되면은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이 수정할 수 있는 수정값도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수정값은 다시 어디서 수정하려면 어디서 수정해 주면 되냐면은 이 Create이라는 부분 옆에 보면은 Modify라고 있어. Modify를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서 다시금 수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 값이 다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돼. 처음에 Create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었으면은 선택을 만든 바로까지는 바로 여기 앞에 나오게 되는데 생성될 때는 나오게 되는데 수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가지고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제시키면은 그 다음부터는 요 부분에 수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 값이 모디파이로 가야지만 볼 수가 있다. 모디파이로 가야지만. 요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요게 헷갈려. 이거 수정하려면 어떻게 하지? 선택을 하고 수정은 modify. 그 옆에 modify. 새로운 걸 생성하고 수정하고
이거 생성하고 수정하고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modify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수정한다. 그래서 선택하고 지울 때는 delete 키.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create로 가서 박스를 선택을 해주고 탑뷰에서 드래그 쭉 올려서 만들었는데 나는 이 박스의 크기를 가로 세로 높이 가로 세로는 난 똑같이 자, 이거 선택을 해제시켜 볼게. 해제시키면 좀 없어졌죠. 파라미터 값이. 모디파이로 가서 자, 높이는 100으로 해주고 싶고 높이는 100 가로 세로는 20, 20으로 해주고 싶다. 20에 20 이렇게. 기본적인 그 수치는 밀리미터로 해줄 수 있지만 밀리미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작업해주면 돼요. 밀리미터. 근데 이제 이게 요거의 기본적인 수치 값은 어디에 있냐면은 커스터마이즈에 보면은 유닛 셋업이라고 써요. 유닛 셋업. 유닛 셋업에 보면은 기본적인 값을 여기 미터 뭐 밀리미터 여기다가 수정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 수정해 줄 수 있어요. 기본적인 값으로 우리 작업을 하도록 하자고 지금은. 우리가 그 꼭 똑같은 실측으로 지금 작업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측으로 해야 될 때는 이 부분에서 밀리미터나 단위 값을 꼭 우리가 변경을 좀 시켜줘야 돼요. 커스터마이즈의 유닛 셋업. 자,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또 다시 수정해주고 싶을 때는 다시 모디파이로 가서 이 값들 수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낼 때는 create, 수정할 때는 modify. 이 기억을 꼭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는 자, 중간중간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한번 낼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들 하고 있는지 정신 긴장을 좀 하고 있으라. 자, 지금까지는 이해가 돼요? 네. 지금까지는 이해가 됩니까? 네. 빠릅니까? 빠르면은 여러분들 그 영상 올린 거 봤죠? 영상 올린 거 저번 시간에는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얘기해 준 거니까 영상을 그렇게 내 그 블로그에다가 링크를 시켜서 먼저 한 4장 정도 우리가 수업에서 진행했던 스크린샷을 올릴 거고 그 밑에 그렇게 링크가 되게끔 링크가 돼서 영상이 나오게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더 좋은 화질로 보고 싶은 사람들은 링크를 따라가게 되면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상에 문제 없었죠? 잘 보였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더 빠르게 오늘 바로 수업이 끝나면은 바로 편집해가지고 바로 올려줄 수 있도록 할게요. 빨리 여러분들 그 실습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보통 실습은 잃어버리기 전에 잃어버리기 전에 빨리 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 재밌겠다 하는 느낌들을 갖고 진행하면은 굉장히 흥미롭게 같이 따라할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 해가면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자꾸 만들어낸다면은 재밌겠지. 뭔가 하나 목표를 하나 잡아봐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무언가를 하나 뭐 컵이라던가 아니면은 주변에 보이는 것 중에 무언가를 하나 만들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를 탁 정해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은 궁금증이 자꾸 증폭이 될 거예요. 분명히 저 기능 가지고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 보면은 또 수업이 기다려지고 수업에서 자꾸 질문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완성이 되고 성취감이 생기게 되면은 자꾸 도전하게 되고 흥미가 생기게 되고
난 처음에 뭐 만들고 싶었지? 로버트 만들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 그래서 처음에 로봇 8부터 3D로 해서 막 만들었던 것 같아. 기능은 3개밖에 몰랐어. 익스트루드 모델링하고 익스트루드, 라스 모델링, 그리고 로프트 모델링. 이 3개만 알고 있었는데도 정말 만들어냈었어. 만들어 놓고 아마 지금 봐도 그렇게 아주 뭐 엉성해 보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 처음 만들 때가 90, 90 몇 년도야? 96년도인가 보다. 96년도. 이게 맥스가 3D 맥스 1.0이 96년도에 나왔더라고. 95 버전이 나온 그 다음 연도에 3D 맥스 1.0 버전이 나왔어. 내가 3D 맥스 1.0부터 쓰기 시작했거든요. 96년도였던 거.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혼자서 독학했던 기억이 나는. 흥미를 가져보도록 하세요. 자, 박스도 만들고. 자, 이번에는 뭐 스피어, 스피어 이렇게 만드는 수가 있지. 셀렉트 앤 무브 선택해주고 원하는 걸 선택해주면은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조절점이 떠요. 조절점을 이용해서 조절점을 어떻게 조절해 주냐면은 셀렉트 앤 무브 같은 경우에는 Z축으로만은 움직이고 싶을 때는 이 Z축 위에다가 마우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Z축이 노란 색깔로 바뀌겠죠. 노란 색깔로 바뀌었을 때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Z축으로만 제어가 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Y축으로 할 때는 Y축, 이렇게 Y축으로만. X축으로 할 때는 X축만. X, Y로 움직여주시고 싶을 때는 가운데를 누르게 되면 X, Y. 그 다음에는 ZX로 움직여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ZX로 ZY로 축으로 움직여주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 제어를 해주면서 조절을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또 요게 또 궁금하지. 복사. 복사. 지운 건 되는데 복사는 Shift 키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주게 되면 이렇게 클론 옵션이 이렇게 뜨게 되죠. 그래서 카피를 할 건지 인스턴스, 레퍼런스, 참고 파일로 할 건지 이건 차이점이 좀 있어요. 카피를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개체가 되는 거고 레퍼런스, 참고나 인스턴스로 하게 되면은 참고 파일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피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카피가 되는데 완전히 다른 개체가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복사할 때 이번에는 인스턴스로 해볼게요. 인스턴스 하게 되면은 재밌는 게 요 카피를 했을 때는 어떻게 돼? 카피를 했을 때는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완전히 다른 개체가 되죠. 하지만 요 인스턴스 카피를 했던 부분은 움직이게 되면은 같이 움직이죠.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 인스턴스 카피를 할 것인가 아니면 레퍼런스 참고 파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카피 완전히 다른 개체로 카피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뭐 조절점이 달라요.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하나를 복사해서 여러 개를 복사하더라도 한 번에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다 제어해 줄 수 있고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상황상에 맞게끔 카피를 할 것이냐 인스턴스 카피를 할 것이냐 이렇게.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은 다시금 언두 기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울 때는 딜레팅으로 지워지게 되고
카피 부분에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 조절점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조절점. 자, 그 다음에는 그 옆에 로테이트, 스케일, 로테이트 스케일이 있죠. 로테이트 스케일. 요것도 알아야 되겠지. 로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돌려줄 때. 요거는 돌려줄 때. 요거는 어느 방향으로? X 방향으로 제어해서 돌려줄 때. 요거는 Z 방향으로. 요거는 Y축 방향으로 제어해서 돌려줄 때. 그래서 돌려줄 때 보면은 각도가 굉장히 정교해져 가지고 딱딱딱딱 끊어서 10도씩 돌려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 보면은 스냅이 있어. 스냅 토글, 또 스냅 앵글 스냅 토글, 이건 퍼센트 스냅 토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앵글 스냅 토글을 체크해 주게 되면은, 여기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돌려주게, 로테이트 시키게 되면 이렇게 5도 간격으로 로테이트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5도. 그래서 나는 10도 간격으로 해주고 싶다 할 때는 앵글 스냅 부분들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스냅 부분에서 옵션에서 앵글 부분에 지금 값이 5로 돼 있죠. 5도씩 돼 있죠. 이거를 10으로 10도씩 바꿔주게 되면은 이제부터 움직일 때 10도씩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먼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움직여주는 거죠. 위치로 이렇게. 그 옆에 보면은 셀렉트만 있어. 셀렉트만 할 수가 있는 거. 셀렉트. 그래서 셀렉트의 단축키는 Q야, Q. 근데 Q를 계속 누르게 되면은 뭐가 바뀌게 되냐면은 셀렉트 하는 부분에 대한 이 범위 값을 정하는 부분들이 쭉 바뀌게 돼. Q를 계속 누르게 되면은. 그래서 가끔씩 사각형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사각 타입으로 또 몇 번 눌렀더니 바뀌어요. 이거 왜 그러죠? 할 때는 이 셀렉트 오브젝트에서 계속 Q를 눌러주게 되면은 그 셀렉트 범위값이 바뀐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범위값을 꾹 눌러주게 되면은 사각 타입, 뭐 원 타입, 다각형 타입, 뭐 라쏘, 올가미 타입, 뿌려주는 타입, 스프레이 타입,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기본 타입은 사각형 타입이죠. 사각 타입으로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선택되는 부분들이, 또 원 타입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원 안에 선택되게 되면은, 원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선택되는 거. 걸치기만 해도 선택되는 거죠. Q는 셀렉트 오브젝트고 단축키. W는 셀렉트 앤 무브. E는 셀렉트 앤 로테이트. R은 셀렉트 앤 스케일. QWER. Q를 눌렀더니 또 바뀌었네. WER. 그래서 로테이트는 그렇게 하는 거고, 스케일은 R 키고, 중간을 눌러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거고, Z축으로만 늘려줄 때, Z축, Y축으로만 늘려줄 때, X축으로만 늘려줄 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중요할 거예요. 위치를 옮겨줄 때, 원하는 위치로 옮겨줄 때,
또 로테이트 할 때 스케일 늘려줄 때. 자, 스케일도 보면은 꾹 누르게 되면은 가장 위쪽에 있는 스케일 부분들을 조절해 줘야 돼요. 위쪽 유니폼 스케일이에요. 이쪽에 있는 유니폼 스케일. 맨 아래쪽은 늘어나면서 늘리게 되면은 좀 이상하게 늘어나요. 전체적인 크기가 줄어들지만 다른 부분이 또 늘어나게 되죠. 스트레치 쭉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상하게 내 거는 스케일이 좀 이상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가장 위쪽에 있는 똑같은 형태로 늘어나고 줄어드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Select an uniform scale. Select an uniform scale. 이 부분으로 체크가 돼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뭐 애니메이션을 하거나 그럴 때 만화적인 느낌의 애니메이션 하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그래서 이 로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랑 같이 연결해서 스냅 토글에서 연결시켜서 사용하냐면은 요거 앵글 스냅 토글. 그리고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어디랑 연결해서 스케일 할 때는 스케일 보면은 굉장히 세밀하게 늘어나죠. 세밀하게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하잖아. 이것도 나는 10%씩 20%씩 난 커지고 싶다 이럴 때는 그 옆에 퍼센트 스냅 토글을 체크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게 되면은 퍼센트 값을 지금 10%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조절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퍼센트 스냅 토글을 눌러주게 되면 이제 10%씩 120%, 130%, 150%, 난 200%로 난 키워주고 싶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크기를 키워줘도 이 모디파이에 있는 기본적인 파라미터의 수치는 늘어나지가 않는다.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값으로 조절해 줄 때는 항상 수치값으로만 입력해서 키워줘야지만이 나중에 그 실직 작업들을 할 때는 효과적이다. 실직 작업을 할 때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요 수치값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크기만 키워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작업하면서 이 수치에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또 그런 실직 작업을 할 때 혹시 여러분이 꼭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라. 오케이. 자, 기본적인 사항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을 좀 해줬어요. 다른 부분들은 이 위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였어. 셀렉트된 부분하고 처음에 생성, 수정. 수치값 조절하고 화면 조절하는 거.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요게 바로 3D Max를 사용하는 처음에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부분. 자, 그러면은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낼게. 자,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자, 처음에 도형을 우리가 3D 도형을 만들 때 어디를 눌러서 도형을 만들게 되나요? 도형을 만들 때 어디를 눌러서? 도형을 처음 만들 때. 자, 커맨드 패널에 크리에이트 쭉 올려보세요. 그렇지. 크리에이트.
자, 다음에는 크리에이트에서 도형을 만든 후에 수정을 할 때는 어디서 수정을 하게 되나? 수정. 커맨드 패널의 파라미터 값을 그렇지. 수정합니다. modify 항목. 그렇지. 자, 그래서 선택을 해서 크리에이트로 가서 크리에이트에서 여기 기본 박스를 선택하라고 아니면 다른 도형을 선택하고 수정을 한 후에는 만들어 준 후에는 수정을 할 때는 modify. 하면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죠. 음. 그리고 select and move, 또 select and rotate, 또 select and scale. scale. 그 다음에는 그 angle snap toggle, 그리고 percent snap toggle. 그리고 이 move, select and move하고 또 같이 사용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요거예요. 앞에 snap toggle, snap toggle. 요 기능은 뭐냐면은 snap toggle은 우리가 이렇게 복사를 하나 해볼게. 복사를 했는데 요 끝부분하고 이 끝부분하고 맞춰주고 싶어. 정확하게. 근데 맞춰주기가 쉽지 않죠, 이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해서 또 확대시켜봐도 아직 안 맞죠. 그래서 잘 맞은 것 같은데 또 확대해보면은 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럴 때 스냅 토글을 눌러준 후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버텍스를 체크해주면은 이 버텍스 부분을 체크해주면은 다른 부분들은 다 꺼주고 클리어 올 해주고 버텍스만 체크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 버텍스 부분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활성화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노란색으로 활성화됐을 때 클릭해서 이쪽으로 갖다 대면은 턱 붙는 느낌이 나오죠. 턱 확대시켜 보면은 깨끗하게 잘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또 여러 종류가 있죠. 뭐 그리드 포인트 부분에 체크를 해주게 되면은 그리드 포인트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그리드 부분하고 따다닥 갖다 붙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드 포인트에 그리드 포인트 갖다 붙는 걸 볼 수가 있지. 버텍스를 체크해주고 그리드를 체크해주면은 버텍스 부분이 그리드에 딱딱 갖다가 원하는 위치에 딱 스냅이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리드 뭐 피벗 위치, 또 그리드 라인, 또 미드 포인트, 뭐 센터 페이스 이런 부분들의 옵션 값을 정해주게 되면은 그 위치에 딱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사용하는 거, Select and Move는 Snap and Toggle, Select and Rotate는 Angle Snap Toggle, Select and Scale은 퍼센트 스냅 토글 이렇게 같이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이 되겠지. 그 다음에 우리 또 배운 게 이렇게 Shift 키 눌러가지고 복사하는 거. 또 중요한 포인트지, 복사하는 거. 자, 그래서 기본적인 도형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기본적인 도형을 모디파이를 통해 가지고 변형시키는 것, 그리고 만들어진 도형을 위치를 바꿔주는 것,
select and move. select and move. 또 만들어진 도형을 돌려주는 거. rotate 시키는 거. select and rotate. 또 크기를 변화시키는 거. 크기 변화도 중요하죠. select and scale. 또 스케일을 조절할 때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늘려주는 것, 또 로테이트 할 때 원하는 각도대로 돌려주는 것, 그리고 위치를 옮길 때 원하는 위치에 딱딱 스냅이 걸려서 원하는 위치로 옮겨주기 수월하게 표현해주는 것,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오늘 쭉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또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고 있죠. 실습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 부분들이 수업이 끝나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지금까지는 뭐 큰 문제 없죠? 네. 너무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재밌으시죠? 네. 예. 천천히 처음에는 여러분들 천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 여러분이 잘하면은 엄청 수업도 재밌어지고 또 기다려지게 되고 또 만들면서 또 흥미롭고 만드는 재미를 갖게 되면은 우리 게임 하는 사람들, 게임을 시작하는 사람들 일단 만드는 게 재밌어요. 만드는 게 뭔가 또 만들고 싶어야 돼. 그래서 이것도 만들고 싶어, 저것도 만들고 싶어. 그런 욕구가 자꾸 있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건 시작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다 만들었으면은 선택해서 지워주고. 자, 그리드가 이제 화면에 보이게 하는 방법은 G야, G 버튼. G 버튼 누르게 되면은 그리드가 보이게 돼요. G 버튼. G 그리드. 그리고 이 화면에 우리가 그 작업을 하다가 스피어 하나 만들었는데 화면을 작업하다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다가 화면에서 확대 축소를 막 시키다 보면은 화면에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 분명히 여기에는 보이는데 퍼스펙티브 뷰에는 안 보여. 이거 어디 갔지? 분명히 저 뒤로 어디 밀어 넣겠지. 그럴 때는 단축키 Z키를 누르면 돼. Z키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화면에 쏙 들어오게 돼요. Z키. 그래서 이 Z키는 zoom extends all. 요거의 단축키죠. zoom extends all. 요 버튼. Z키. 화면에 쏙 들어올 때 요걸 누르든지 아니면은 Z키를 누르든지. zoom extends all은 Ctrl Alt Z인가? 아니, Ctrl Shift Z. zoom extends all은 전체. zoom all.
줌 익스텐스 or 줌 익스텐스 Z키. 선택을 해주고 Z키. 아, 그리고 참 이거 여기 있었네. 화면에 보이면은 지금 다른 화면들은 다 와이어만 보이고 퍼스펙티브 뷰는 쉐이딩 상태가 보이죠. 색깔이 칠해져 있는 쉐이딩 상태. 요거는 쉐이딩이 돼 있는 부분이고 요거는 쉐이딩이 돼 있지 않는 와이어 프레임이죠. 와이어 프레임. 요거를 쉐이딩이 돼 있는 상태로 바꾸려면은 F3야. F3. 쉐이딩 상태. 또 한 번 F3를 누르게 되면은 와이어 상태. F3. 그리고 와이어 상태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와이어 상태로 보게 되면은 와이어의 흐름, 와이어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보를 쉐이딩과 와이어를 동시에 볼 때는 F3를 눌른 상태에서 다시 F4까지 눌러주면 돼. F4까지 눌러주게 되면은 쉐이딩과 와이어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F3 눌러준 후에 F4까지 눌러주게 되면은 와이어의 흐름까지 볼 수가 있다. 이런 정보들이죠.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F4까지 눌러주게 되면은 쉐이딩과 와이어 상태. 여기는 와이어 상태만 보고 싶다 할 때는 F3 눌러서 와이어 상태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도 또 있잖아. 다음 시간도 있으니까 오늘은 기본적인 모델링 하는 방법은 우리 요번 주 2주차 두 번째 시간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은 3D 툴의 기본적인 툴에 대한 설명과 기본적인 우리가 그 화면을 조정하는 방법 그리고 기본적인 도형을 생성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오늘 가르쳐 줬으니까 여러분들 작업을 직접 한번 해보고 여기까지는 뭐 기억이 날 수가 있을 거예요. 작업을 쭉 해보고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은 내가 녹화해준 화면을 바탕으로 해서 작업들을 한번 기본적인 기능들을 숙지하면 되겠지. 이거 도덕 낙찰하고 기록이 다 됐어요 오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바탕으로 해서 간단한 도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고 싶은 것들을 기본 도형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보고 싶은 거를 몇 가지를 한번 내가 올려보라고 내가 제시를 할 테니까 한 번씩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도형 가지고 한번 만들어봐. 도형 가지고 이것저것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한번 간단하게 도형 가지고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 기본 입체 도형으로 뭐 간단한 기차를 한번 만들어 보던가. 그걸 가지고 나무도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예전에 우리 블럭 쌓는 식으로 해서 그런 도형만 가지고 한번 뭔가를 만들어 보라고. 꼭 이렇게 사진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는 않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거를 다음 시간에 만든 사람들은 이거 뭐 강요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강요하는 거 아니니까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들은 만들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주도록 하세요. 그래서 오늘 배운 기능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난 이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여러분들이 어떤 간절한 뭔가를 만들고 싶은 간절함만 보고 싶어. 자, 해볼 수 있겠죠? 네. 자, 근데 요것도 있어. 자, 요거 마지막 중요한 거. 요거 하나만 더 가르쳐 줘. 색상을 또 바꿔보고 싶잖아. 자, 색상 바꾸는 거. 색상 선택하고, 자, 요 옆에 보면은 컬러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색상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색상 바꿔보고 싶은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더 많은 색상을 바꾸고 싶은 거. 자, 여기 보면 큐런트 컬러
해서 원하는 색상 막 찍어서 선택을 해서 바꾸면 된다. 이해되시죠? 네. 예.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지? 색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만들고 싶은데 색상이 안 바뀌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뭐 찾아서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걸 알고 내가 원하는 것들 한번 만들면서 색상도 한번 바꿔보면서 도형을 이용해서 알고 있는 이 기능만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이 만들어 보고 싶은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라. 그게 아마 내가 만들고 싶은 마지막 작품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건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이제 그 기능을 통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기능만 가지고서 만든 부분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기능을 통해 다양하게 배운 부분들의 기능을 통해 가지고 기말 때 만들어낸 작품하고 한번 쫙 비교해 보자. 어떻게 이렇게 쫙 매칭이 되는지. 어떤 걸 만들어 보고 싶은지 잘 생각하고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좌표값 바꿀 수 있지. 자, 밑에 보면은 이 좌표값이 있죠. x, y, z. 그래서 x로 10, 뭐 y로 50, z로 60, 50. 그 위치에 있게 되고 요거를 다시 위치를 바꿀 때는 요걸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게 되면은 셀렉트 무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바뀐 앱솔루트 월드가 나오게 되고 옵셋 월드가 나오게 돼. 그래서 옵셋 월드는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다시 위치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앱솔루트 월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대적인 좌표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절대적인 좌표값. 그리고 여기서부터 바꾸고 싶은 좌표값. 이해되셨어요? 아, 이해력도 빨라서 좋네. 자,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자꾸 물어보면은 그에 따라서 정확하게 내가 설명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흥미로웠나요? 예. 네. 새로운 그 3D 공간에 내가 이렇게 손을 쫙 집어넣어서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그 VR을 탁 쓰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 탁 모여가지고 뭔가 이 원하는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피벗의 위치는 벌써 그런 걸 알고 싶다는 말이에요. 자, 선택해서 이제 만약에 피벗의 위치, 예를 들어서 이 피벗의 위치를 바꿀 때는 이런 이유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피벗의 위치가 중심에 있게 되면은 로테이트를 시키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 이 중심에서만 움직이게 되지. 하지만 로테이트를 할 때 요 끝부분에서 나는 로테이트를 시키고 싶을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 바로 이제 피벗의 위치를 바꾸게 되는데, 그 피벗의 위치를 바꾸는 방법은 여기에 보면 하이어라키라고 있어. 하이어라키에서 피벗이 있죠. 피벗. 하이어라키 피벗. 그래서 effect pivot only를 체크해주고 피벗 위치를 체크해주고 select move를 이용해서 피벗의 위치를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원하는 곳으로. 여기에 뭐 스냅 톨까지 적용시키게 되면은 위치를 정확하게 딱 맞춰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다시 꺼주고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 피벗의 위치가 바뀐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로테이트도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서 로테이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것만 가지고 궁금증은 더 많겠지만 요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과 상상력을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뭐 편집도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영상을 올려주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뭐 다른 질문들이 있으면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 질문들 해주세요. 자, 오늘은 그만 여기까지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들 했어요.